안녕하세요. 김실장TV의 김실장입니다. 현장에서 촬영하는 거 굉장히 오랜만이네요. 그동안 쇼츠로 계속 보여드렸었고 현장 촬영은 꽤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현장은 도곡동에 위치한 한 16평, 17평 정도 되는 베이커리 카페예요. 이분은 유튜브에서 검색하셔가지고 저희 김실장TV를 알아내셨어요. 그래서 연락이 오셔서 좀 급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동안에 혼자 애를 많이 쓰시다가 렌트프리 기간을 활용을 잘 못하시고 제가 급하게 투입됐어요. 그래도 시작부터 마감까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철거부터 함께 보실게요. 기존에 벽과 바닥에 붙어있던 타일을 철거하기로 했어요. 벽 타일은 정말 쉽게 떨어지네요. 바닥 타일을 철거하면서 보니 바닥이 3겹입니다. 그동안 철거하지 않고 계속 위에 바닥 시공을 한 거죠. 뭔가 묵은 때를 벗겨내는 기분이 들어서 시원하기도 해요. 항상 쓰레기는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게다가 타일 쓰레기는 무거워서 많이 실을 수가 없어요. 철거 다음날 기존 에어컨을 주방 쪽으로 이설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홀 쪽에는 벽걸이 에어컨을 쓰고 오븐이 있는 주방에서 천정형 에어컨을 사용하기로 했어요. 에어컨을 옮기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배관, 전기, 드레인 작업을 다시 해야 하니까요. 실내기부터 잘 고정해주고 위치에 맞게 배관을 수정해줍니다. 천정에서 작업하는 것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다음날 파티션 작업을 위해서 목공팀이 왔어요. 주방과 홀을 분리하는 파티션이에요. 레이저를 켜고 수직 수평을 확인한 다음에 목자재를 시공합니다. 450mm 간격으로 2바의 목재를 세워주고 왼쪽에 넓은 공간으로 사람이 지나다니겠죠. 이 조그만 공간은 식자재 창고 겸 휴식 공간이에요. 작은 매장이지만 작아서 꼭 필요한 공간입니다. 파티션 양쪽으로 석고보드 2겹을 시공하고 나중에 도장으로 마감할 거예요. 여기는 선반이 달릴 자리여서 안쪽에 합판으로 보강해줍니다. 합판 위에 석고보드를 시공하고 도장 마감을 하는 거죠. 이 부분은 주방 기기팀과 미리 상의해서 보강해야 합니다. 옆에서는 수도 설비 작업을 했어요. 기존의 낡은 배관을 모두 걷어내고 위치에 맞게 새로 배관 작업을 할 거예요. 하수 배관부터 자리 잡아줍니다. 예전 매장은 보이지 않는 곳은 신경을 쓰지 않고 장사를 하셔서 다듬어야 하는 곳들이 있어요. 도장 마감으로 해결이 안 되거나 시멘트가 튀어나온 부분들이 있어요. 깎아내고 목공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하수 배관 먼저 하고 온수기 달고 상수 배관 작업 중이에요. 상수 배관도 마무리했고 먼지가 들어가지 않게 기계와 연결되는 배관은 테이프로 막아두었습니다. 나중에 기계 연결하면서 제거하시면 돼요. 외부 금속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지만 부분적으로 간판 시공할 자리를 금속 작업하기로 해서 미리 발주하고 오늘 작업하는 날이에요. 입구 부분에 캐노피를 조금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작업은 당연히 도장 작업 전에 끝내야겠죠. 금속 작업은 혼자 하기 힘든 작업이 많아요. 무거운 철판을 같이 올려주고 용접하기 전까지 잡아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작업 중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봤더니 외부 전체에 빗물막이 없이 이렇게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비가 오면 빗물이 엄청 들어갔을 텐데 어떻게 이러고 사용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급하게 공장에 전화해서 위를 덮어줄 자재를 발주하고 자재가 올 동안 다른 작업을 합니다. 내부에 들어갈 금속은 스테인리스로 접어서 문틀에 시공해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모서리 부분이 찍히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금속으로 덮어주는 것이 좋아요. 실리콘을 꼼꼼히 발라주고 붙인 다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임시 고정해줍니다. 창고 모서리도 금속으로 코너 몰딩 작업을 해줬어요. 급하게 온 자재를 받아서 뚜껑처럼 덮어서 시공하는 모습이에요. 만약에 이 사실을 모르고 마감이 됐다면 나중에 물난리가 났을 거예요. 3면 다 금속으로 덮어주고 모서리 부분은 외부용 실리콘으로 다시 한번 막아줬어요. 이러면 비가 셀 일은 없는 거죠. 도장 작업 전에 기존 전선도 다 걷어내고 밖에 붙어있던 시트들도 다 제거해줍니다. 타일을 어떻게 배치할 건지 상의하고 레이저로 기준점을 잡습니다. 한쪽에서는 시공할 준비를 하고 계시네요. 바닥 높이 차이가 많이 나서 부자재들이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팁이 될 수 있겠네요. 바닥 높이가 차이가 많이 나면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압착 시멘트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부자재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소요됩니다. 오늘은 도장 작업하는 날이에요. 예전에 사용하시던 분이 도장을 직접 하신 건지 페인트가 흘러내리고 막 덩어리진 흔적이 있어서 갈아내고 하느라 작업자분이 고생하셨어요. 실리콘 위에 칠을 하셔서 그 자리가 이렇게 다 떠서 긁어내고 다시 칠하게 돼요. 베이스 작업이 길어지면 예상한 도장 기간도 길어집니다. 이틀 정도 예상했는데 3일이 걸렸어요. 내부 파티션에 퍼티 작업도 되어 있고 가구 설치가 될 벽면 외에는 베이스 작업이 마무리되었네요. 도장이 끝나고 가구 설치한 날입니다. 하부장은 거의 마무리되었고 상부장 설치를 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전기 작업이 한창입니다. 주방기기 업체에서 받은 도면을 보고 기계에 맞춰서 표시를 해두었어요. 오븐이나 반죽기를 연결한 선들은 이렇게 굵어요. 선마다 기계 이름을 써놔야 헷갈리지 않겠죠. 외부에 벽등도 설치해주고 배전판도 새로 만들어서 설치가 됐어요. 기계별로 차단기를 따로 해줘야 기계 하나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전체가 다운되는 문제가 없어요.
외부에서는 간판 작업도 진행했습니다. 입구에 메인 간판을 설치 중인데 귀엽네요. 이렇게 빵이라는 글자도 크게 만들어서 설치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직관적인 간판이 효과가 더 좋습니다. 멀리서 봐도 여기가 빵을 파는 곳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폴딩 도어에는 칠을 하면 안 돼요. 칠이 금방 벗겨지기 때문에 이렇게 필름 작업을 하기로 했어요. 칠했던 색이랑 가장 비슷한 필름으로 폴딩 도어 테두리를 붙여주기로 했습니다. 벽면 전체가 너무 초록색이어서 유리면에는 베이지색 필름으로 붙여줍니다. 이 문은 막지 않아서 열고 닫아서 쓸 수 있어요. 매입등도 교체하고 블라인드도 달았어요. 영업시간 외에 블라인드는 꼭 내려놔주세요. 청소를 하고 다음날 실리콘 작업을 했습니다. 실리콘은 간판상과 같은 갈색으로 하기로 했어요. 전체적인 분위기도 맞고 실리콘 색이 너무 튀면 가벼워 보일 수가 있어요. 지저분했던 흰색 실리콘 자리가 이렇게 깔끔해졌습니다. 실리콘 작업이 마감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돼요. 이번 영상은 매봉역 근처에 위치한 베이커리 카페의 시공 영상이었어요. 다음 영상은 완성된 마감 영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감사합니다.